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차희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 박선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뮤지컬 연기 이제 단계별로 배운다라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려는 그 전에 네. 오프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고 간단하게 뮤지컬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책을 보면요. 뮤지컬 연기자들은 예. 반드시 훈련이라는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그냥 너무 콱 꽂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술의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견딜만 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이라는 예술 활동에 관련해서 질문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좀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선옥 선생님 모시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뮤지컬 연기 제일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뮤지컬 연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뮤지컬 연기를 한마디로.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요, 네. 텍스트에 있습니다. 네. 텍스트가 있어야지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뮤지컬 극본이 되겠고, 또 뮤지컬 극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곧 뮤지컬 넘버입니다. 네. 그 뮤지컬 넘버를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뮤지컬 연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컬 넘버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기초적으로 지식을 안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래 좀 한다, 이러면 아이들이 뮤지컬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 뮤지컬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참 모든 게 시작이 참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요. 네. 네. 노래 좀 한다. 그 뮤지컬 하고 싶다. 결국은 그 뮤지컬 노래 좀 해보겠다. 아니면 뮤지컬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의욕이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는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 딱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뭔가 여기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 이건 꼭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야 뭐든지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하자 라고 결정을 내리신다면, 네. 훈련이라고 하는 예술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변치 않게 간직하고 있다면, 네. 그거는 해야 되는 거다. 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미리 걱정하지 말고 네. 시작을 해라. 뭐든지 해야 그러려면 훈련 과정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된다. 네, 그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로 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노래만 잘한다고 이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연기도 잘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뮤지컬 노래하고 뮤지컬 연기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뮤지컬 노래 한다 하면은 이미 뮤지컬 연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뮤지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거의가 어떤 연극적 양식에 있어서 사실주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뮤지컬 연기에는 기본적으로 연극적인 요소, 시청각적 요소, 또 청각적 요소가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극적 요소로는 언어가 있어요. 가사가. 그 문학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짓이랄지 춤이 들어간다랄지 이거는 시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소리는 이제 그 음악. 리듬, 멜로디 이런 것들이 이제 청각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표출되어야 돼요, 뮤지컬 연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춤만 춘다, 노래만 연습한다, 그것만 갖고는 뮤지컬 연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의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스타니슬랍스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내용이 어렵다 이러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영상에서 좀 보충 설명을 해서 또 이제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만 잘한다고 뮤지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래와 더불어 춤과 연기도 동시에 모든 게 표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거의 종합 예술인 거죠. 네. 네. 자, 그럼 또 제가 그 네 번째 이제 질문 하나 또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시냇물에 돌 던지듯이 한번 퐁당퐁당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친구들은 그럴 거야. 뮤지컬 연기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그 테크닉이 있다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뮤지컬 연기에 있어서 기초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죠. 기술적인 얘기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뮤지컬 연기 테크닉의 핵심 요소는 리듬, 고조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듬, 고조하기, 그 리듬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근데 리듬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걸 모르면은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바보가 되더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리듬이 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할 얘기는 많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네. 애들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리듬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운동 에너지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자를 움직이게 하고 작품의 극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가사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음표, 음정, 멜로디를 이끌어가는 이 리듬이 없으면 얘네들이 정지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기자 스스로도 그 리듬을 잘 이해하고 그 리듬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더 신나게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고조하기. 이 고조하기라는 것은 그 연기자의 그 몸과 감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걸 얘기해요. 그럼 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그냥 무조건 그냥 신난다 그래서 막 활력을 넣는 게 아니라 동기가 부여된 내가 고조해야 될 부분에서 이게 왜 고조하기가 필요한가 그 동기가 부여된 활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 열심히 하겠다고 무조건 힘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극적으로 뭔가 흐름에 맞게끔 거기에 에너지를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이해되시죠?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이걸 좀 볼게요. 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뮤지컬은 노래로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데 대사보다 감정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꿀팁이 있을까요? 대사보다 노래보다 네. 그러니까 노래로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데 네. 대사보다 감정 전달하는 게 힘들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꿀팁이 대사하는 있는지.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힘들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뮤지컬 노래를 한다 하면은 대사 플러스 뭐예요? 음악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호흡량도 필요하고 몸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꿀팁이요? 노래를 그러니까 어떤 꿀팁? 네, 훈련해야 돼요.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대사를 할 때는 이제 대사만 있으니까 내가 감정이 오면은 그 대사를 탁 얹어서 탁 표현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노래는 가사도 있지만 음정도 있고 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켜야 될 거 많다 보니까
몰입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댓글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다. 아, 그 방금 또 네. 리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그냥 대사할 때 언어의 힘으로 내가 연기를 할 때는 물론 그 자기가 분석하고 해석한 대로 자신의 그 누구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고유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네네. 예, 자기의 리듬대로 그 상대방과 호흡 맞추면서 때로는 어떤 관객의 기운을 받아서 리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리듬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의도된 틀 안에서 거기서 정해진 리듬 안에서 내가 연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리듬에 대해서 아셔야죠. 그 리듬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네, 충분히 일단 뭐 리듬, 음정 뭐 여러 가지 뭐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리듬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고 그 리듬에 맞게 그 해야 할 대사, 가사를 붙여서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을 하는데 일단 그 기본을 깔게 되는 거니까 리듬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니까 헉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을 좀 대변해서 질문을 해줬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했고요. 자, 이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질문자한테는 대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다면 또 우리가 나중에 실전에서 또 네. 동영상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아. 그때 좀 보충 설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상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테크닉에서는 이제 리듬 고조하기를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전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많은 뮤지컬 이제 무대에 올라서 이제 공연을 하셨고, 네. 그러면서 직접 온몸으로 이제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 책까지 이제 쓰셨는데, 직접 예술적 테크닉을 실천해 보시고, 그 경험으로 훈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있죠. 그게 뭘까요? 이렇게 수많은 훈련법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뮤지컬 배우에게 이거는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고 뮤지컬 배우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와 링클레이터의 음성 훈련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알렉산더 테크닉을 조금 간략하게 그런 거구나 정도 알아야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알렉산더 테크닉에서의 기본 목표는 나쁜 습관을 고치자입니다. 예. 사실 저도 배우들이 자기 습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습관이 나쁜 습관이면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 인물이 변신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고친다가 목표인데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클레이터의 음성 훈련에서 보면은 그 효과적인 음성이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예, 정말 네, 그 이제 연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전공을 좀 하거나 뮤지컬에 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면 어디서 들어본 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처음 이제 뮤지컬에 이제 이렇게 접해보는 우리 지망생이나 초보자들은 뭔 말? 이렇게 멍미 이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하게 하는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거고요. 이제 여러분 그렇답니다. 이게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박소녹 선생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몸소 이제 실천하면서 그 경험으로 훈련에 임해서 이제 무대에 섰더니 많이 도움이 됐더라. 그래서 그 도움이 된 방법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방법을. 네, 네. 그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고요. 그리고 링크레이터 음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이 덧붙여져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전혀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거라면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훈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실 때도요,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냥 목표를 갖고 훈련을 하는 것과 그냥 이게 좋다니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하는 것과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따라야 되죠. 그래서 뮤지컬 연기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훈련할 수 있는 어떤 텍스트, 일단 뮤지컬 넘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곡 분석해서 내가 분석한 것이 내 신체와 소리에 잘 반영이 되게끔 네,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뮤지컬 넘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네. 뮤지컬 넘버를 정할 때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떤 넘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렵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조금 수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네. 네, 어떤 걸 정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안전한 텍스트를 먼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해서 자괴감 느끼지 말고 네. 조금 쉽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와닿는 거 네. 이거를 정해서 분석하고 훈련하는 게 좋다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일단 이야기가 있고 극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네. 또 그 가능하면 이제 좀 유쾌한 내용이 그렇죠. 더 좋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곡이 갖고 있는 리듬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잘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친숙한 리듬인지 네. 이것도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훈련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사가 되어 있는 악보를 그렇죠. 될 수 예, 있으면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전달력이 더 생기겠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네. 네, 연습할 때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더 좋다 네. 얘기죠. 네. 자, 그럼 강의를 이제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이 네. 느꼈던 점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 이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되는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궁금해요. 강의할 때 그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을 했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강의만 한 10여 년 네. 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고민이 역시 호흡 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하면서 가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극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를 얘기했는데 네. 가장 음악에 치중해서 대부분 연습을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골고루 같이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노래와 관계된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가창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 발성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내가 목이 아프지 않게 발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냐면 목으로만 하면은 30분도 안 돼도 목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을 쓰지 않으면서 발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성은요 온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 몸으로. 온몸. 그러니까 열창. 네. 온몸으로 하는 열창.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는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소리는 인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체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뮤지컬을 해야 하니까 뭐냐면 내가 이게 노래를 말하듯이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집에서 어떤 레슨을 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레슨 받기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와 있는 AR을 들으면서 많이들 연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르는 사람을 자꾸 흉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정신 또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의 정서 생각대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흉내를 내고 있더라.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목소리 내 신체로 내가
나로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하는 게 가장 또 대부분. 근데 또 대부분 연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모방에서 바로 창조가 생긴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다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 곡만 내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 한 곡만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같은 곡도 여러 버전의 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버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곡을 좋아해. 그럼 이 곡을 부른 가수가 됐던 뮤지컬 배우가 됐던 뭐 그것이 뭐 클래식 쪽에서 노래를 했던 다양한 버전들을 찾아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렇게 비교도 해가면서 자기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성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 인물,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그래서 그 인물이 부른 노래를 자기가 계속 따라 부르면 어디 가서 오디션 볼 때도 누구 흉내내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예. 그러면 뭔지 되게 알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음악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버전으로, 여러 버전으로 들으시고 계속 다양한 장르. 음악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클래식, 재즈, 락, 또 뭐 락큰롤, 뭐 포크,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양하게 많이 음악을 들으시는 그렇죠. 겁니다. 다양하게 많이 들어보면서 음악성을 키우는 의미로다가 듣는 거는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뮤지컬 배우만 주구장창 따라하다 보면 또 그 사람 흉내내니? 이렇게 오디션에서나 어디서나 그럴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서 내꺼화 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꺼화 시키는 거를 많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와서 지금 네. 또 뭐냐면요, 뮤지컬에서도 배우를 캐스팅할 때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에서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따끈따끈하게 이게 현실인데 너무 자괴감은 느끼지 마시고요. 아니 뭐 돌려 말할 필요가 있나요? 현실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네. 지금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디션 현장에 가면 심사위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캐릭터의 유형. 그 캐릭터에 맞는지. 예. 그리고 캐릭터의 유형과 그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의 어떤 그 유형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래를 굉장히 완벽하게 잘했어. 잘했는데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미지가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네요. 네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노래 좀 한다 그러면 노래 다 잘하지 사실은. 그 떨어지면 내가 노래 못했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디션 보러 갈 때 나 이게 궁금해. 그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뭔가 뭐 의상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꾸며서 가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걸 도움은 되는데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 작품에서 이 역할 배역 오디션을 임하는데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 자기의 가치관의 표현이잖아요. 자기가 이 역은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꾸미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꾸미고 다 완벽하게 해서 가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굳히게 들어가는 건가?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서? 저 스스로가 굳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출이 좀 더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를 딱 제한시켜 버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온몸에 화장을 다 하고 나타나면 온몸에 화장은 뭐 어떻게 돼? 얼굴에 화장을 했겠지.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의상이나 이거를 이제 온몸을 아. 자기가 다 어떤 그렇지. 캐릭터는 이럴 것이다라고 정하고 나서 이렇게 가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어떤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를 창출해내고자 하면 거기다가 많은 상상력을 이걸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리 다 해버리면 그 상상력이 차단이 되겠죠. 좀 말이 어려웠나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제 자기가 공연을 보고 이제 공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킹키부츠의 뭐 롤라 역이면 구두 신고 막 이렇게 여자처럼 남자인데 꾸며서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이미지는 조금 오바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약간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역할이 그러니까는 이번에 내가 볼 오디션에서 추구하는 음악이 만약에 락 뮤지컬이다, 네. 뭐 재즈 뮤지컬이다, 이게 약간 세미 클래식한 쪽이다. 이러면은 벌써 분위기가 그려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자기가 보는 작품이 재즈 뮤지컬이다 그러면 약간 전체적으로 자기가 재즈필한 느낌으로 꼭 그 인물이 그런 아니더라도 것도 조금 이제 그런 검색해서 좀 알아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정도. 예, 예. 만약에 락이다 그러면 네. 이제 바지를 입고 간다든가 그런 약간의 분위기만 보여주는 정도가 좋고 역할이 만약에 쉽게 말해서 착하고 지고지순하고 순수하고 청초한 역할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에 맞는 뭐 블라우스나 이렇게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청초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 네. 그리고 뭐 굉장히 화려한 거다 그러면 자기를 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좀 섹시하게 할 필요가 있죠. 박선옥 선생님처럼. 자, 그래서 질문 또 한번 내가 물어본 게 그런 나와서 정도만. 이제 뮤지컬에서 네. 여자 주인공의 넘버를 듣고 있으면 네. 보통 연약하고 얌전한 캐릭터가 많아서 그런지 네. 부르다 보면 예쁜 척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예쁜 척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셨나 봐요. 그렇죠. 아니 그 여자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신들은 꿈을 간청하게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하게 되지 않나? 이쁜 척하고 노래를 했을 때 본인이 많이 오글거리거나 아예 나 이거 못했겠다 그럼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 아니에요 일단. 아주 일단은, 명쾌합니다. 예. 본인이 했는데 그게 짝 달라붙으면 그건 맞는 거고 본인이 하는데 오글거리면 그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오글거리는 건 어떻게 해요? 본인은 막 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착각하지 말아라. 뭐 예쁜 척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본인은 괜찮은데 남이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셨죠? 그죠 구독자 여러분.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고 우리 너무 상처 입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도 뭐 현실이니까요. 사회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봤을 때, 왜냐하면은요, 나는 괜찮은데 왜들 저러지 하고 자기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기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보고 듣는 이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거거든요. 남들도 보기가 좋아야 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스스로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뭔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오가면서 자기 파악을 좀 한 다음에 역할에 맞게끔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네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예쁘고 이렇게 청순하고 이제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저기 평소 그려서 하기 싫은 거 아니고요. 근데 일단 보세요. 제 이미지가 청초하고 그 순수하고 뭐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쁜 역은 지금까지 제 연기 인생 36년 차인데 예쁜 역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박사입니다. 그래도 뮤지컬을 계속 사랑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와서 결국에 책까지 쓰신 훌륭한 배우죠. 근데 불만이 작품이 대부분 주인공들은 다 예쁘게 그려놓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보기 좋아서 그런 건가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요즘 좀 시대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쁘지 않은 배우들도 주인공 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 좀 약간 근데 그런 작품이 많지 않다라는 거. 많이 써주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저도 뮤지컬에서 그래도 주인공도 해본 적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 착하고 순수한 주인공이 아니고요. 섹시한 역이잖아요. 아무튼 좀 개성 있고 어떤 좀 매력적인 역할을 많이 맡아서 좀 했습니다. 어머. 내가 지금 매력적이라 그랬나? 어떡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또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하는 배역과 제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지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는 예 맞아요 하고 박수까지 쳤고요. 저는 두 가지 답을 얘기할 네, 수 있어요. 두 가지 답을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네. 일단 포기하는 게 좋다에도 그 답을 해드리고 포기하는 게 좋다라고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왜냐면 있고 마음고생을 많이 할 거라서. 예, 그러면 고생이 많죠.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있죠. 아, 물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네.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역할이 있어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덤빌 게 아니라 자신의 유형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인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라고 하는 건 외모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그러니까 나이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 요건 중에 나이도 들어가고 키도 들어가고 몸무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기의 평소 말하는 말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기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의 가치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유형에 속하는 것인데,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그랬을 때 자기가 내 유형은 이러이러해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유형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원하는 유형으로 자기가 접근을 해보겠다 라는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을 할 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고칠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고칠 수 없는 거요. 네, 자기의 혈액형을 바꿀 수가 없고 자기의 엄마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네,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 웬만하면 대부분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각오와 의지, 열정이 있다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열정만 있으면 끝까지 힘들도 해낼 수 있는 거죠. 예술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계획을 그러니까 원하는 유형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훈련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흔쾌히 명쾌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기대해 주시고, 자, 또 이제 콜콜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누가 답글을 쓰셨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력 있습니다. 근데 또 질문 또 들어왔거든요. 뮤지컬 노래를 부르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인데요. 그러면 목에 힘을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목에 힘을 빼는 방법. 일단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네, 제가 링클레이터의 음성 훈련법에서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아주 그냥 키포인트를 그냥 바로 지도해 주시네요. 자, 네. 눈 똑바로 뜨고 따라하세요. 링클레이터의 훈련법에 보면 안도의 한숨이라고 하는 그 훈련법이 있어요. 안도의 한숨. 예,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훈련을 할 때는 그 상상력과 이미지를 자기가 보태서 훈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의도적으로 의식을 자기가 갖고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라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가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큰일에 닥쳤어. 뭔가 어려운 일에 처했어.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떡하지? 그렇죠.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괜히 자기가 오버했어. 그러면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저처럼 안도의 한숨을 만약에 내쉬었을 때 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자, 할 때 어깨가 내려가고 가슴이 내려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이완이 됐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네, 릴렉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성 연습을 할 때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체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놀랬어. 그러면서 뭔가 긴장이 됐어. 그다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면
했을 때 그 신체가 어떻게 예. 반응을 하는지 요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네, 근육이 이해되시죠? 반응하는 상태. 예. 그 상태. 예. 예.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보라는 거죠. 네,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열심히 그 작용해야 되는 여러 근육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발성 연습을 할 때도 이 상체는 지금과 같이 안돼 한숨을 내쉬고 난 그 상태에서 네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목이 다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발성 연습을 하신다면은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야 돼. 이게 정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온몸으로 열창을 해야 되니 몸이 아프죠. 네네. 목만 아프다라는 건 나머지는 쓰지 않고 목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으로 연습하셔가지고 목이 많이 아프셨다면 잘못된 발성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발성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야, 여기가 내려가죠. 따라 이완이 해보셨나요? 됩니다. 따라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그 상태에서 상태를 노래를 해보라. 기억해 주세요. 그 상태, 근육의 근데 이제 그 상태. 하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체에는 적절한 긴장감이 들어가 있어야죠. 아. 하체까지 풀려 있으면 아무것도 주저앉아야 그냥 그거는 돼요. 내가 그렇지. 쉬겠다는 거지.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는 힘을 주고 상체만 안도의 한숨을 풀어라. 네.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해라. 그 상태에서 발성 연습을 발성 해야 연습을 된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꿀팁입니다. 자, 오늘 꿀팁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평소 목 관리 꿀팁도 좀 올려달라네요. 평소에 목 관리 오늘 그냥 물 만났네요. 네. 평소 목 관리 일단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안 찔리세요, 선생님? 제가 술을 좀 해요. 예술을 하랬더니 예수술을 하셨군요. 아니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이 연기를 잘하려면 술도 잘 마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어린 나이 때부터 일찍 술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네, 얘기하는 미지근한 거야? 물을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부분 요즘 젊은이들도 술 많이 하잖아. 술 먹고 나면은 꼭 그 목이 쉬는 게 목의 관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제 경험상 술을 먹으면은 그냥 그 당시 분위기 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목에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근데 무대 위에서 내가 연기를 그렇게 하고 노래를 하고 그래도 목이 안 가요. 그건 왜냐하면 훈련된 근육을 제가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평상시에서 수다 떨고 그럴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걸른 장치가 없이 자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이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막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표현을 해요. 그때 목이 많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노래방에 가면 막 감정대로 막 기분대로 부르잖아요. 이러면 목이 쫙 가. 근데 어느 정도 배에 긴장을 주고 훈련할 때 이렇게 하면 목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걸 또 생각하면서 노래방에서 하면은 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연기자는 이게 일반인과 연기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지킬 것도 지켜야 되니까. 연기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노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친구들도 되게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신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연하죠, 누구나. 예를 들어서, 난 고음은 잘 되는데, 저음이 너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저음은 너무 좋은데, 고음이 안 올라가서 고민이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민,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저 질문 잘했죠? 그대들의 마음이죠, 이게. 자, 근데 누구나 다 저음, 중저음, 고음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는 평상시 자라오면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습관. 그런 게 굉장히 이 소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걸 또 해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기자는 골고루 모든 음역대를 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저음이든 중음이든 저음이든 고음이든 그 소리를 내는 길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예요. 소리 길은 똑같다. 네, 소리 예, 길은 예, 똑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신체를 사용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네. 예. 근데 나오는 음의 높낮이만 다를 뿐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잘 이건 나는 왜 고음 부분에서 난 원래 잘 못 내라는 그런 심리적인 아, 어떤 그것도 요소. 요인이 되겠네요. 네. 나는 거기만 못해. 딱 하면 딱 생각이 딱 잠겨버리면. 이 심리적인 것도 소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모든 음역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 신체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예. 또 자신감 있게 심리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이거 하다가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거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말고. 네, 그렇죠. 예. 그냥 일단 해봐라. 네. 하다 보면 길은 열린다. 소리 그렇죠. 길은 똑같기 네, 때문에. 방법을 알아야겠죠. 정확한 방법. 그렇죠. 이제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수업하면서도 조금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질문이 또 자기도 이제 그게 고민이라고 제가 질문한 그 고민이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했고 네. 맞습니다. 고음 부분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네.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올까봐 미리 네.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몸이 딱 긴장되는. 그리고 살아오면서 정말 웃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고 감정 표현을 하는데 내가 울고 싶을 때 마음대로 울 수 있고 내가 화가 날 때 많이 이렇게 정말 성질도 내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골고루 음역대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연기자가 되고 싶으면 예. 꾹꾹 참고 연습해서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당장 예술활동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훈련 과정이랍니다. 예. 그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취해갖고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 중에서도 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뭔 내용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은 당연히 더 그렇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좀 간단히 또 설명해 주시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 저희들, 그러니까 실제 뮤지컬 연기하는 배우들 중에 이런 배우들이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도. 네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뮤지컬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사 전달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잘 무슨 뭔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제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아니면 발음이 안 좋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부르는 사람도 자기가 이 노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분석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소리도 잘 내고 노래를 따라만 잘하니까 부르는 거네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다. 저 부르는 사람 자체가 자기도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사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하니까 발음도 당연히 안 좋고요. 왜냐하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확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음악을 접하기 이전에 노래 이야기, 가사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따로 그것만 따로 보시면서 그 가사를 말하듯이 좀 연습하면서 이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을 개입시켜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그 가사쇼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이제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박선옥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고 가사쇼라는 명칭을 붙인 건데, 실제로 이제 내가 가사를 그 대사처럼 네. 감정을 넣어서 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제 파악이 됐을 때 그때 음정도 박자도 맞춰서 해야 된다. 네네.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또 그 제 수업 중에요. 네. 그 리듬 읽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듬에다가 언어를 붙이는 또 단계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사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네. 거기에 있는 언어들을 이제 리듬에 붙여서 네. 리듬과 언어가 하나가 되게끔 연습을 하면 아울러 음악성도 좋아지고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리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네, 아까도 네. 리듬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리듬 했잖아요. 나왔어요. 리듬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리듬을 모르면은 아예 그냥 뮤지컬 네. 연기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리듬은 뮤지컬 배우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쵸. 연극 배우도 그렇죠. 우리 리듬을 바이오 리듬 그렇죠. 뭐 이런 게 좋아야 되는 것처럼. 예, 네. 연극 배우에게도 꼭 필요한 게 네네. 리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극 배우니까.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네. 노래를 하다 보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네.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예. 그럴 때면 목소리가 꼭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그 연습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 그거는 그 순간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혼자서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해서 뭐 눈물이 나온다. 혹시 이거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연기하고 예.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알 수 없는 감정 훅 하고 오니까. 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컨트롤해야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고 네,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네요. 네, 감정 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자기 신체의 의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감정 네, 컨트롤이 네. 잘 안 되면 평상시 자기가 훈련을 잘 했다고 하면은 네. 일단 그 감정이 푹 받쳐서 소리가 뒤집어진다는 건 소리가 벌써 안정감을 잃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엔. 안정감을 잃었다라는 건데 네. 소리에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역시 호흡이거든요. 호흡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네. 그리고 어떠한 감정은 감정대로 그렇지만 기술적인 어떤 그 내 하복부가 잘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네 비상이죠. 절제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돼. 그렇지만은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 전부터 굉장히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몰입하고 집중하는 방법. 네, 정신 차리셔야 되죠. 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연습에 임해야 된답니다. 네. 그러면 감정도 컨트롤 되는데 그냥 막 부르다 보면 감정에 휘말리게 되니까 네. 배우라면 이제 이성적인 면들도 분명히 이렇게 냉정과 열정을 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와우, 내가 네. 해냈습니다. 네. 이성과 네. 감성이 동시에 네. 공존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거를 잘 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프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질문이 많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꿔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와 개인 사정을 따로 연기하거나 연기를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프로 배우 실력을 갖고 싶은데 네. 연극영화과 평생 교육원을 가야 할지 학원을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썼네요. 네.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 대학교를 다니는 게 좋을까, 평생교육원. 아니면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게 정답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학교를 가도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없으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자기랑 궁합이 좀 잘 그치, 맞는 그치. 선생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학원에도 나랑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선생님이 있어서 나를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그것 또한 좋은 거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 오늘 명쾌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선생님은 길 지나가다가도 툭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저기 홍콩 영화, 중국 영화 이렇게 주성치 아시죠? 주성치 영화 보면은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휙 하고 갑자기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우여곡절 그 끝에 사람이 어떻게 바로 어떻게 그 하다 사람이야? 보니까 이 사람이 고수였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근데 정말 그럴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연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생각을 이 질문하신 분이 네. 학원 평생 교육원만 생각하면은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네, 네. 예. 이제 이해가 꼭 그거에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국한을 두지 저 않으셔도 어쨌든 될것 그 같습니다. 우리 팍 앨리스 님 좋은 선생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랬을 때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다음 또 질문 제가 또 한번 넘어갈 것.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그래도 오늘 되게 활발하게 질문이 잘 들어옵니다. 아유.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책을 보면요. 네. 악보의 리듬 읽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악보 볼 줄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하고 음악 전공자든 전공자가 아니든 간에 네. 뮤지컬 연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뮤지컬 보컬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악보 읽기가 가능해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악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콩나물들 그림이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뭔가 이게 어려워. 만만치 않아. 내가 생소하니까. 밥 먹을 때 콩나물 먹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악보에 나오는 콩나물은 그래서 딱 보고서는 어렵다고 일단 먼저 느낀단 말이죠. 네네네. 예. 그럼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리듬을 내가 읽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정말 악보 보기가 쉬워집니다. 일단. 예. 물론 악보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리듬 외에도 네. 여러 가지 뭐 악상 기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자기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갈 때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할 때 또 디테일한 걸 찾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고요. 네네네. 일단 1차적으로 리듬을 볼 수 있다면은 네, 웬만한 거는 일단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리듬을 읽기를 배워야 된다는 건가요? 리듬을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리듬 배우셔야 되고요. 네. 근데 어떤 나름의 팁이 저한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리듬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음표하고 쉼표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다양한 리듬의 형태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리듬의 패턴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정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고 그거를 내가 몸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웬만한 악보 보시면은 딱딱딱딱 네. 예, 일단 자, 보실 수가 그것도 있게 이제 됩니다. 저희가 영상 수업 시간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실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제가 또 하자면 책을 보면 네. 이렇게 가샤쇼와 텍스트의 리듬 읽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고 네. 반복 연습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셨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좀 더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야지 그 우리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가사쇼하고 일단 리듬 읽기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 왜 그게 중요하냐? 일단 가사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연기자는 네. 음악 이전에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가사를 어떤 대사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셔야 적절한 내가 이제 노래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호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연기 호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네. 이제 음악이 있어요. 음악에 가사가 없어요. 그럼 노래를 할 수가 없죠. 흐밍을 하면 되잖아요. 허밍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느낌만 그걸 전달되는 보통 거지. 보통 스케송이라는 그렇죠. 것도 물론 있지만은 네. 내 정서는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언어 내용 전달이 안 내용 되니까. 전달은 네. 안 되죠.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는 거.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가사는 굉장히 그 뮤지컬에서의 가사는 대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고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대사 분석 하듯이 해서 일단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듬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뮤지컬 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뮤지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의도된 틀 안에서 연기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음악은 극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극이 우선이고요. 그 극 안에 음악이 있고요. 네. 네, 그 음악은
어떤 기본적인 이 작품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곡자가 만들잖아요. 그럼 그 기본 틀이 바로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연기자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리듬을 모르면 네. 좀 남에게 감동을 주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신체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체와 소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체 훈련과 아까 좀 전에 이제 리듬 읽기와 가사 쇼는 얘기인데 신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해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체는 네.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은요, 뮤지컬 연기에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동원하는 형상화의 실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말이 어려운데요? 네, 말이 어렵나요? 예, 일단 그렇고 좀 어렵더라도 네.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청각적인 요소, 음악이겠죠. 네. 그걸 위해서 동원되는 게 내 소리란 말이에요. 네. 신체와 소리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발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발성을 하려면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인체, 네. 인체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어떤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가 발성에 미치는 그 영향은 강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신체가 중요합니다. 아까 신체 훈련은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든지 이게 신체 훈련에 네. 도움이 된다는 그 얘기인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면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 네. 훈련에 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주목곡으로 듣고 따라 부르는 노래 연습을 만약에 했다면 이제 이 책을 만났으니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연습하는 방법을 좀 터득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수업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강의 시간에 보충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 몸소 겪은 이런 현장에서의 이런 시행착오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네. 그 시간과 고통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어쨌든 책 한 권 또 구입을 해서 강의 시간에 함께 보면서 수업에 임하면은 효과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같이 함께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또 수업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